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권충현 과장이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얘기를 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저가 매수세 지속 유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3부 순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 의외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글쎄요, 기관들에 의해서 오히려 좀 지수가 좀 저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 외로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뭐 전일장 같은 경우는 미약하게나마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의 폭을 좀 키우는가 싶더니 또 오후장에 또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반등의 의미가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메르스의 공포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좀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메르스 사태 중에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유입됐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코스피에서만 한 2천억 이상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뭐 시간 외까지 하면 3천억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60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메르스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을 안 하고 매수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0포인트 이탈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국내 증시 위축에 따라서 외국인의 이탈이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기관들도 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발병 이후를 날짜를 치면 지난달 한 20일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일부터 코스닥만 봤을 때는 한 3,300억 정도의 매수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3,300억이면 한 10배 정도 하셔가지고 3조 3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는 매수한 정도의 파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는 다음카카오라든지 산성 LNS, CGN, CJ 옷쇼핑 쪽에서 매수, 좀 대형주 쪽에서 좀 대표하는 대형주 쪽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저희가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화장품 쪽에서도 좀 매수세가 좀 굉장히 세지면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한 2003년 사스 발생 후에 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었다는 점을 좀 상기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레저 호텔, 면세점, 뭐 여행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뭐 홈쇼핑이라든지 미디어, 게임, 바이오주들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면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종목들도 보니까 어떻게 좀 사람들끼리 좀 많이 운집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자 이런 부분과 또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 어떤 개인에 의한 매출이 많은 그런 곳에는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러면서 홈쇼핑, 미디어, 게임, 바이오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좀 예상 우리가 이제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2,100포인트까지 좀 어떻게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네, 일단은 뭐 2,100포인트까지는 자율 반등의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가 또 전날 밤에 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악재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2,100포인트 자율 반등이 나온다 그래봐야 뭐 종목별로는 한 2%, 3% 상승률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좀 따라잡기보다는 2,100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그릴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2,100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 한 해 동안 좀 2,000포인트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100포인트 선에서는 저가를 좀 잡아주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2,100포인트 선을 찍고 한 2,500포인트까지도 갈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대형주의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종목 슬림화가 굉장히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개별주의 움직임이 이런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조그만 중소형주 쪽에서도 좀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기관 외국인 코스닥에 좀 베팅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흐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외국인의 매수 쪽으로는 일단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그래도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코스닥 쪽으로 보자는 얘기신 거잖아요. 시장 대응으로 갔을 때 전 종목이 정말 다 빠졌었거든요, 최근에요. 어느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낙폭과대주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뭐 전에 있던 대장주가 좀 빠졌을 때 좀 기회를 잡아야 되냐라고 좀 보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낙폭과대주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좀 계속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뭐 낙폭과대라도 전에 있던 전에 대장주였던 뭐 면세점 쪽은 조금 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쪽이 하락세가 좀 나온다면은 그런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공부가 확실히 잘 된 종목이라면은 버틸 여력이 되신다면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은 찬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메르스 수혜주는 뭐 절대 좀 건들지 마셔라. 뭐 메르스 수혜주는 대장주가 아니라는 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거의 테마가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겠다. 그리고 또 화장품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또 요 근래 한 이틀 정도 들어왔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지수가 많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셌던 종목이었다. 뭐 코스온이라든지 뭐 산성 LNS 뭐 이런 쪽에서 뭐 네이팜도 그렇고요. 이런 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확인되는 것으로 봐서는 중소형주 화장품주에서도 굉장히 좀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공부가 확실히 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저가 매수세로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시장을 먼저 조심스럽게 짚어주셨고, 거기에 이제 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지금 동났다 해서 지금서 이제 메르스 관련주를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뒤늦은 이런 느낌이 있고, 반대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반등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흐름을 짚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이나 이제 업종으로 이제 가볼까요? 좀 선호주나 업종은 좀 어떻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고려산업이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돼 있고 좀 굉장히 개별주의 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영남 지역 기반으로 배합사료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600억 수준으로 굉장히 좀 싼 종목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에는 자산이 굉장히 우량하고요. 배당 매력도도 거의 시가 배당률로 2.5%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세 박자를 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뭐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셀지는 모르겠지만, 탄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견디기는 좀 쉬운 종목이다. 좀 이렇게 해서 좀 가져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했고, 올해는 한 13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사료 쪽이다 보니까 옥수수라든지 이런 원재료 값이 많이 빠지는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시총은 한 2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PER 6배 정도 되는데요. 되게 중요하게 좀 보여야 될 부분이, 부산에 공장이 있는데 부산 공장이 지금 일단은 장부가로는 151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가 수준으로 한 700억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부산 공장부지만 해도 시총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뭐 인정을 충분히 받는다면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족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화장품 어디 사지 하고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많이 빠졌던 구간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조심할 수 있는,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최선호주 보면은요, 개별주 가운데서도 탄탄한 자산, 배당, 그리고 실적, 이 3박자를 갖추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쪽으로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려산업 추천주로 제시가 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